자, 이제 문제풀이도 이제 지나갔고요. 나머지 파이썬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파이썬 자체는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뤄야 될 과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과목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지를 못해요. 자, 이번에는 함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함수가 뭔지,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와 리턴 값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함수라고 하는 용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함수 맞습니다.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얘기해 보죠.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은 f예요. 그리고 x를 이제 매개 변수라고 배웠고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식은 x 플러스 1입니다. 뭐 고차원적인 함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fx라는 이름으로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f한테 우리가 어떤 조건값을 줬을 때 이 수식이 거기에 반응해서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에 1을 주면은 x가 1이 되니까 1 더하기 1, f에 2를 주면은 2 더하기 1, 3을 주면은 3 더하기 1.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f한테 어떤 조건값을 줘서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재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수학처럼 뭐 되게 거창한 수식을 세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재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함수는요, 특정 기능, 지금은 우리가 연산에 치중해 있지만 나중에 가면 어떤 기능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연산을 그룹화해서 재사용하는 단위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 함수 구문 형식은 정의하다. define이에요. 앞에 세 글자 따서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네이밍 직접 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로를 열고 닫고 콜론을 찍습니다. 그리고 블록 안에서 이 함수한테 종속될 명령들을 기술하시면 돼요.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아무 기능도 없어요. fx는 x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놓고 땡 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f한테 뭐라도 조건값을 줘서 결과를 도출을 시켜야죠. 사용하지 않는 함수는 의미가 없어요. 만들어진 함수를 내가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과정을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에 5를 줬다. 그랬더니 결과가 26이 나왔다. 도대체 뭐 f가 뭔데? fx는 뭐인지를 알려줘야 이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함수를 호출하려면 소스 코드 상에서 반드시 함수가 정의돼야 돼요. 그래서 호출보다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자, 함수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를 재사용하기 위해 그룹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def, say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했고요. 여기에 프린트문 2개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기만 하면 아무 동작도 안 해요. say hello라고 해서 이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줘야 여기에 딸려있는 이 구문들이 한 세트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호출하면 한 세트가 또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두 세트를 실행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코드를 재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줄을 say hello라는 키워드 하나로 재탕한 거죠. 자, 이번엔 함수의 파라미터입니다. fx는 x 플러스 1에서 이 x 값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f의 5는 6이죠. f의 10은 11이죠. 전달되는 조건값이 뭔지에 따라서 이 x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 더하기 1이 될 거고 10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f라는 이름의 방정식이 동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값, 이거를 매개변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파라미터라고도 해요. 바꿔 말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의 함수가 자기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을 명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함수를 호출할 때 그 값을 반드시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fx라고 준비해 놓고 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f 가로 열고 0번째 항목, 0번째 항목 플러스 1 이퀄 1번째 항목. 이렇게 하면서 tpl.format이라고 하면 x가 0번째고 y가 1번째죠. 호출할 때 f에다 2를 줘라 라고 하면 2라는 값이 x로 들어가요. y 값은 전달받은 x에 따라 계산하니까 3. 자, 이렇게 해서 tpl.format이라고 하면 x가 2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y는 3이 됐으니까 이거를 이 형식에 맞춰서 출력한 거고요. F3 주면은 F3은 3 더하기 1은 4. 여기서 그렇게 만들겠죠? count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받는 f라는 함수입니다. f에다 2를 줘요. 그러면 range 0,2 전까지. 그러면 i의 변화량은 0, 1, 1씩 증가할 거고요. 자, 그럼 2를 받으면 i가 0일 때, 1일 때 반복하면서 프린트문을 2번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호출 과정에서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블록은 호출하면서 아무것도 전달 안 했죠. 그러면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았다. foo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foo가 한 개의 파라미터가 미싱됐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수학 방정식에서도 매개변수가 2개 이상 필요할 때 단순히 이렇게 콤마로 나눠서 나열하면 매개변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행될 때 조건값이 2개 이상 필요한 거를 다중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이썬에서도 다중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수학이랑 똑같아요. 필요한 만큼 변수로 나열하세요. 자,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세팅되어 있다고 하면은 호출될 때도 하나씩 짝지어서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hello라는 이름의 함수가 x, y 2개를 받았고요. z를 계산해서 출력합니다. 2하고 1 전달하면은 x가 2, y가 1.
자, 그 다음에 헬로에 5,3이라고 주면은 x가 5, y가 3. 자, 2,1일 때, 5,3일 때. 그럼 거기에 따라 z값 만들어질 거고, x, y, z를 사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x가 0, y가 1, z가 2죠. 그럼 여기에서 한 번 쓰고요. 다른 데서 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은 호출할 때도 파라미터 짝 맞춰서 줘야 된다. (10시 33분) 잠깐만요. 진도량 좀 체크해 봅시다. 적지 않구나. 자, 12페이지까지예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실습 내용들 먼저 좀 챙겨봅시다. 지금 35분인데요. 15분 정도 할당할까 합니다. 그리고 10분 쉬시면은 2시부터 다음 교시 이어서 할게요. 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개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그냥 파이썬 코드로 표현한 거 정도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프로그래밍적인 규칙을 좀 더 넣을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을 때 전달하지 않으면 에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x, y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호출할 때 x와 y의 짝을 하나씩 맞춰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주면 에러 날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에러 날 거예요. 파라미터에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함수를 정의하면서 파라미터에다가 equal라고 해서 기본값을 명시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하는 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주는 거예요. 만약에 def hello 라고 했는데 x는 기본값 1, y는 기본값 2, z 이렇게 나오면 에러예요.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기본값이 정의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다면 호출할 때 걔를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이 기본값이 대신 쓰이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는요, 전달하는 순서대로 대입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되고 얘도 이렇게 세팅이 돼요. 순서가 맞춰서 전달되는 거죠. 근데 호출할 때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면 변수 이름은 뭐고 변수 이름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시해서 값을 전달하면은 순서를 막 섞어서 줘도 돼요. 예제 코드 볼게요. x, y, z가 있어요. z는 0이라고 기본값이 들어가 있어요. 함수 안에서는 sum, 괄호 열고 0번째, 1번째, 2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x값이 출력되고 여기에는 y값, 여기에는 z값 마지막 3번째 자리는 다 더한 값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그냥 전달하면은 x는 1, y는 2, z는 3이 돼요. 근데 호출할 때 값이 두 개만 있다. 그러면 x는 10, y는 20, z는 0이 되는 거죠. 기본값이 정의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호출할 때 생략 가능하다. 레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name, KUR-ENG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을 출력해주는 기능인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해주면은 이름표에 따라서 자리를 찾아가요. name, ENG 이렇게 호출하면은 호출할 때 전달 순서를 안 지켜도 돼요.
자, 여기서도 name은 홍민영, 그 다음에 eng. 이름표 줬으니까 순서 안 줘도 되죠? KUR은 전달이 안 됐어요. KUR은 그럼 기본값이 쓰이는 거죠. 자, 함수에 대해서 마지막 개념 리턴 값입니다.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y는 f에 5를 대입해라 라고 하면은 이 구문에 의해서 x에 5가 전달이 되고 수식이 동작을 하겠죠. 5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결과값 6이 자기가 호출된 위치로 반환됩니다.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죠. 함수가 연산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에 반환하는 걸 return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환되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해요.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값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변수 아니면은 연산식이 올 수도 있어요. 연산식이 오면은 연산 결과가 리턴돼요. 그 다음에 함수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다른 이유로 중간에 리턴 키워드를 만나면 리턴문이 실행된 순간 종료합니다. 함수는요.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xy 두 개를 받아서 더한 결과값 z를 반환합니다. 항상 호출된 위치에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10,20이면은 x가 10, y가 20이 되죠? 그럼 z는 30이네요. 30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려줘요. 이 자리가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이 a에 대입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자꾸 그냥 a에 30 대입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호출된 자리의 결과값을 돌려준다가 먼저예요. 이렇게 얘기해야만 밑에 두 줄이 설명이 돼요. 자, 함수가 두 개가 중첩이 되면은 안에 게 먼저 실행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플러스에 100과 200을 줘요. 그럼 z는 300이 되겠죠? 300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돌려줍니다. 이 자리가 30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프린트 300이네요. 자, 플러스 5,7이에요. 그러면 함수가 먼저 호출되니까 z는 12가 될 거고 12가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수식은 12 더하기 100이 돼요. 자, 이번엔 f가 x, y고요. f에 xy 두 개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0보다 작거나 y가 10보다 작으면 리턴 0. 요 if문을 통과하면은 z값을 구해서 리턴합니다. 자, f 100과 200을 줘요. x가 100, y가 200이에요. 자, x가 10보다 작다. 거짓. y가 10보다 작다. 200인데 y가 10보다 작다.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면 둘 다 거짓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if문은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z는 300이 될 거고요. 300이 이 자리에 돌아가서 300이 출력됩니다. 근데 1하고 2를 줘요. 1하고 2. 1이 10보다 작다. 참이죠. 뒤에 거 안 봐도 돼요. 2가 10보다 작다. 이것도 참이죠. 그럼 리턴 0이에요. 그럼 0이 이 자리로 돌아가고 밑에는 안 하는 거죠. 즉 이런 경우는 함수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파라미터가 전달됐는지를 검사하는 용도예요. 이게 그냥 x하고 y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적어보면 df, f x 대신에 id, y 대신에
W. 만약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없다면 return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요 if문을 통과했다면 로그인 처리를 해갖고 로그인 결과를 받아내야겠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없는데 무슨 로그인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조건값이 전달됐는지 검사를 먼저 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리턴까지 봤어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한 번에 한 개의 값밖에 리턴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해야 될 때가 가끔 생겨요, 필요가. 그러면은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딕셔너리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bar을 호출하면은 x는 1, y는 2라고 하는 튜플이 리턴되잖아요. 그러니까 a 자체를 출력하면은 1,2라고 하는 튜플이 리턴되는 거예요. 얘가 리턴되니까 이 자리가 1,2의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출력하면은 1,2가 나오고요. a의 0번째는 1, a의 1번째는 2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전에 구조분해라는 거 봤죠? a, b는 여기서 튜플로 x, y라고 하면은 x가 a에 저장되고 y가 b에 저장됩니다. 이 규칙을 리턴값 받을 때 적용을 해보면, 자, 앞에서 bar은 1,2를 받아냈어요. 튜플로. 이거를 m과 n에다가 처음부터 나눠받으면 리턴 값이 2개가 가능해지죠. 파이썬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리턴을 받을 때 분해해서 받아요. A가 100이고요. B가 200일 때 함수를 정의하면은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함수 안으로 자연스럽게 침투가 돼요. 그래서 C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죠. 그럼 C는 여기서 300이죠. 근데 프린트 C, 함수가 끝난 다음에 C를 출력하라 그러면 C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는요, 그 함수가 끝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 밖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함수 밖으로 내보내려면 리턴밖에 답이 없어요. 글로벌은 밖에 있는 변수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지 안에 걸 밖으로 내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면 바깥에 있는 A하고 B를 이 안에서 쓰려면 이 안에서 글로벌 A, 글로벌 B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원래. 자,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그룹화해서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드는 거. 함수라고 했고요. 함수는 필요에 따라 조건값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와 결과값으로 반환되는 리턴 값을 만들 수 있고요. 파라미터는 기본값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파라미터 쓸 때 이름을 명시하면 전달 순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행 도중에 리턴문을 만나면 실행을 즉시 종료한다. 여러 개의 반환값이 필요한 경우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어서 리턴할 수 있다.
딕셔너리도 가능하고요.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쓰이는 예하고 펑션, 펑크, 디파인, df죠. 두 개 이상의 값을 반환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없는 형태, 리스트, 튜플, 문자열, 딕셔너리. 문자열이죠.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파라미터, 함수 이름, 반복문, 리턴값. 네, 반복문은 아니죠. 네, 있고요. 자, 요 나머지 실습 예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남겠네요. 1시간 플러스 기에는. 남은 거 3시까지 가능하죠? 예. 그럼 3시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다음 단원 갈게요.